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카페에서 매일 커피를 사주던 낯선 남자가 사실은 3년 동안 쓸쓸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던 62살 여성과 65살 남성의 따뜻한 황혼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림이에요. 올해 62살이에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6개월 동안 투병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간호했어요.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펐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매일요.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자식들도 걱정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외로웠어요. 정말이요. 저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어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 동안 일했어요. 정년까지 일했어요. 60살까지요. 퇴직하고 1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요.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요.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요.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외로웠어요. 집에만 있기 싫어서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갔어요. 그러다가 매일 가게 됐어요. 아침 10시쯤 가서 1시간 정도 있다 왔어요. 그게 제 유일한 일과였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처음엔 그냥 커피 주는 남자였다. 3개월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갔어요. 아침 10시였어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복장이었어요. 책을 읽고 계셨어요. 커피잔이 옆에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같았어요.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평소처럼 창가 자리예요. 계산대로 가서 주문했어요. 카페라테 하나요? 네, 잠시만요. 카드를 꺼냈어요. 그때 직원이 말했어요. 손님, 앞에서 주문하신 분이 커피값 내고 가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누가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요. 직원이 창가 쪽을 가리켰어요. 책 읽고 있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살짝 눈을 피하며 인사했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내 커피를 사주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이상했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요. 오랜만이었어요. 커피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그날따라 커피 향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남자를 슬쩍 봤어요. 여전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구지? 왜 내 커피를 사준 걸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나왔어요. 다음 날도 카페에 갔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가 또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요. 역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하러 갔어요. 카페라테요. 네. 손님, 또 계산하고 가셨어요. 또요? 네. 저기 계신 분이요. 남자를 봤어요. 역시 눈을 피하며 미소 지었어요. 왜 계속 사주시는 걸까? 이번엔 물어보기로 했어요. 커피를 받아서 그 남자 쪽으로 갔어요.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왜 자꾸 제 커피를 사주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표정에 다 보이던데요. 매일 오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자 마시는 것보다 좋아요. 어색했지만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누군가가 제 표정을 봐준다는 게요. 그 자체로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계속 그 남자가 신경 쓰였어요. 2부 이상한 우연이 반복됐다. 그 다음 날도 갔어요. 남자가 또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문했어요. 또 계산돼 있었어요. 또 계산하고 가셨어요.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남자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났어요. 남자는 항상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 커피를 사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윤도현이라고 해요. 저는 정혜림이에요. 반갑습니다. 매일 여기 오세요? 네. 집이 가까워서요. 저도요. 그렇군요. 무슨 책 읽으세요? 역사책이요. 요즘 재밌어서요. 그래요? 네. 혜림 씨는요? 저는 그냥 커피 마시러 와요. 그것도 좋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편안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는 뭐 하세요? 퇴직했어요. 엔지니어였죠. 그래요? 저도 퇴직했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인사팀에서 일했어요. 오래 하셨겠네요. 30년요. 와, 대단하시네요. 도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35년 정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 후 생활, 취미,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페 갈 생각에 설렜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도현 씨는 무슨 책을 읽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루가 즐거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도현 씨는 제 일상이 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현 씨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3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갔어요. 하지만 도현 씨가 없었어요. 오늘 늦게 오시나? 1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됐어요. 다음 날도 갔어요. 역시 없었어요. 사흘째, 나흘째. 계속 안 오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현 씨는 여전히 안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연락처를 물어볼 걸 그랬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카페에 가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도현 씨가 없으니까요. 커피도 맛이 없었어요. 그냥 쓰기만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도현 씨가 그렇게 중요했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도현 씨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늦었어요. 도현 씨는 사라졌으니까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카페에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역시 없었어요. 주문하려고 계산대로 갔어요. 알바생이 저를 봤어요. 어머, 손님. 그분 찾으세요? 네. 누구요? 늘 커피 사주시던 분이요. 네.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알바생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 며칠 전에 응급차에 실려갔다고 들었어요. 뭐?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 어딘지 아세요? 아, 여기 적어놓고 가셨어요. 알바생이 종이를 꺼냈어요. 혹시 모르니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종이를 받았어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병원 503호. 감사합니다. 바로 카페를 나왔어요.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오해가 풀렸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5층으로 올라갔어요. 503호를 찾았어요. 문 앞에 섰어요. 떨렸어요.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도현 씨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도현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혜림 씨가 왜 여길? 왜 오면 안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다렸는데 눈물이 났어요. 혜림 씨. 도현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연락도 안 하세요? 연락처도 안 물어봐서 걱정했잖아요. 울먹였어요. 도현 씨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너무 욕심냈나 봅니다. 무슨 욕심이요? 혜림 씨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란 게 혹시 폐나 끼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나를 좋아해서 피한 거라고 도현 씨가 계속 말했어요. 언제부터인지. 혜림 씨가 혼자 앉아 커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도현 씨. 그런데 제 마음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병이 악화돼서. 지병이요? 네. 당뇨가 있어서
관리를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저는 도현 씨 손을 잡았어요. 저도 도현 씨가 좋았어요. 혜림 씨.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도현 씨가 안 보이니까 알게 됐어요. 제 하루가 도현 씨로 가득했다는 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현 씨도 울고 계셨어요. 혜림 씨.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요. 저도 감사해요. 제 외로움을 지켜봐 주셔서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오부 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 도현 씨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간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혜림 씨, 집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함께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도현 씨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내렸어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혜림 씨, 내일 카페에서 볼까요? 네. 같은 시간에요?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카페에 갔어요. 도현 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같은 자리예요. 반가웠어요. 도현 씨, 혜림 씨 왔네요. 앉았어요. 커피 주문할게요. 아니에요. 제가요. 같이 해요. 웃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시장도 보러 갔어요. 혜림 씨, 뭐 사세요? 채소 좀 살 거예요. 저도요. 같이 봐요. 네.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이 토마토 신선해 보여요. 그죠? 이거 사요. 네. 재밌었어요. 공원도 함께 갔어요. 혜림 씨, 버스 타고 한강 갈까요? 좋아요. 함께 버스를 타고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혜림 씨, 행복해요? 네. 정말이요. 저도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요. 자연스럽게요. 손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2살인데요. 육부 내가 좋아한 게 커피였을까, 그 사람이었을까.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혜림 씨. 네. 혜림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아니면 저를 좋아해요? 둘 다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요? 제가 커피를 좋아한 건지, 도현 씨를 좋아한 건지. 매일 카페에 온 이유가 커피 때문이었는지, 도현 씨 때문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도현 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네. 혜림 씨 때문에 카페에 갔어요. 커피는 핑계였어요. 혜림 씨가 너무 쓸쓸해 보여서 옆에 있고 싶었어요. 도현 씨. 혜림 씨를 지켜보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이요? 네. 혜림 씨가 처음 카페에 왔을 때부터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요? 네. 혼자 앉아서 창밖만 보시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3개월 전에야 용기를 냈어요. 커피를 사드리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네. 왜요? 좋아했으니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요. 도현 씨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도현 씨를 안았어요. 카페에서요.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고마워요. 도현 씨. 저도 고마워요. 혜림 씨. 그날 카페 직원이 말했어요. 두 분 요즘도 커피 2잔 딱 맞춰 오시네요. 서로 바라봤어요. 부끄럽게 웃었어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내가 커피 사줄게요. 평생. 저도 대답했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마셔줄게요. 평생. 7부 그리고 지금.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같은 동네 2블록 떨어진 아파트에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전화해요. 혜림 씨 잘 잤어요? 네, 도현 씨는요? 저도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함께 산책도 하고요. 점심엔 각자 할 일을 해요. 저는 친구들 만나고 도현 씨는 책 읽고요. 저녁엔 늘 카페에서 만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혜림 씨, 오늘은 뭐 했어요? 친구들 만났어요. 도현 씨는요? 책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혜림 씨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았어요. 말해주세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행복해요. 자식들도 알게 됐어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응. 축하해요. 고마워. 언제 소개시켜주세요. 알았어. 다음 주에 도현 씨를 소개했어요. 자식들이 좋아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고마워. 도현 씨 자식들도 만났어요. 모두가 축복해줬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혜림아, 너 정말 좋겠다. 그치?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만날 거야. 곧. 정말? 응. 나도 62에 만났잖아.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커피 한 잔이 연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 도현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매일 마시던 커피가 맛있었던 건 커피 때문이 아니라 도현 씨 때문이었어. 웃음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지금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카페에서 매일 커피를 사주던 낯선 남자가 사실은 3년 동안 쓸쓸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던 62살 여성과 65살 남성의 따뜻한 황혼 로맨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